검붉은 숲을 지나면 박균웅. 와, 그 애기다, 이모. 소영과 민자의 눈길이 얽혔다. 민자가 멋쩍은 듯 주스 상자를 내려놓자 유리병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실내에 가득 퍼졌다. 소영의 고개가 얼른 지웅 쪽으로 돌아갔다. 지웅은 입을 오물거리더니 이내 새근거렸다. 지난번처럼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계집아이가 민자 곁에 서 있었다. 목 부분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초록빛 원피스 차림으로 계집아이는 민자를 올려다보았다.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를 하는 계집아이의 이마에 짧고 여린 잔머리가 팔랑거리더니 이내 가라앉았다. 계집아이는 연신 지웅을 흘낏거렸다. 젖이 또 흘렀네요. 소영의 산모 가운에 민자의 눈길이 머물렀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소영의 만류에도 민자는 새 가운을 가져왔다. 민자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항상 깔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가운의 차가움 때문인지 소영의 팔에 소름이 돋았다. 소영은 손등으로 안경을 올렸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민자는 간호사복 대신에 아랫단 솔기가 다른 외투를 입고 있었다. 모르는 타인을 마주할 때처럼 소영은 민자를 훑는다. 민자가 일하는 맘스 클리닉은 처음부터 불임치료로 유명한 곳은 아니었다. 다만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산부인과였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부부가 늘자 원장은 재빨리 병원의 주력 사업을 불임치료로 돌렸다. 세상에 불임은 없어요. 난임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환자와 병원을 잇는 끈이었다. 비만 관리에서 마사지 테라피, 정확한 배란기를 찾아주는 일, 인공 수정, 임신이 될 때까지 관리해주는 맘스 클리닉은 그야말로 아기를 만드는 마치 라인 작업을 하는 오래된 공장처럼 움직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까지 생기면서 3층과 4층만 쓰던 병원은 6층 건물 전체로 확장되었고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풀 서비스가 이어졌다. 계집아이는 지웅의 볼을 만지작거리는가 싶더니 지웅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민자가 계집아이의 등을 탁 쳤다. 애기는 장난감이 아니랬지? 민자가 계집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계집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소영은 계집아이에게 막대 사탕을 내밀었다. 계집아이는 이내 손등으로 눈가를 쓱쓱 문지르더니 사탕에 막대를 물었다. 창을 통과한 햇살이 민자의 머리를 지나 방바닥으로 내려왔다. 한참 동안 민자는 베넷짓을 하면서 자는 지웅을 쳐다보았고 소영은 그런 민자를 보았다. 그늘진 이마, 각질이 일어난 뺨, 안팡지게 나온 광대, 길쭉한 목 가운데 찍힌 참깨만한 점. 지웅의 이마를 쓸어내리던 민자가 고개를 돌렸다. 지웅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나무 보러 가요, 우리. 소영이 일어서자 계집아이가 원피스를 나풀거리며 따라 일어섰다. 새를 주었던 건물 1층 식당을 비우고 원장은 병원 입구에 커다란 실내 정원을 만들었다. 엄마는 아름답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구절이 쓰인 작은 현판. 계절마다 바뀌는 올망졸망한 꽃은 아기를 닮은 듯 환하고 뽀얀 빛을 발했다. 허브향은
여자들의 빈 자궁을 채워주듯 실내를 감돌았다. 아레카 야자나무는 엄마처럼 살랑거렸고 인도 고무나무 이파리는 아빠처럼 단단한 잎을 틔었다. 중간에 놓아둔 자작나무는 희고 굵은 자태를 뽐냈다. 천장의 환풍기에서 바람이 불자 대나무 이파리가 떨렸다. 햇살 좋은 남쪽의 소파는 빌새가 없었다. 벽면엔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엄마와 아기 사진이 촘촘하게 붙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작고 까만 눈동자. 붓기가 빠지지 않았지만 아기를 품에 안은 넉넉한 엄마의 표정들은 행복해 보였다.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내 정원은 초록빛 천지였다. 원목 마룻바닥이 수많은 이파리의 그림자로 너울거렸다. 수유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그런지 실내 정원에는 몇몇의 사람들 뿐이었다. 소영과 민자는 실내 정원 소파에 앉았다. 생명이 아닌 게 없네요. 민자의 목소리 뒤로 한숨이 흘렀다. 소영의 어깨가 조용히 민자의 한숨을 따라 함께 내려갔다. 돌확 안으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내려오는 소리만 가득한 정원. 계집아이가 앙증맞은 다육이 화분 곁으로 다가섰다. 이미 초록빛 원피스 자락은 주워 담은 꽃잎과 이파리로 가득했다. 소영과 민자는 아무 말 없이 계집아이를 건너다 보았다. 계집아이가 장미 허브 이파리를 하나씩 떼었다. 계집아이가 초록빛 이파리를 잡아당기는 순간 뿌리가 쑥 딸려 올라왔다. 잔털이 없는 뿌리는 흐늘흐늘 앙상했다. 흙 알갱이가 바닥에 흩어지면서 떨어졌다. 허브 줄기는 금세 힘을 잃은 채 허공에서 휘청거렸다. 계집아이는 다시 화분에 푹 찔러 넣었다. 순간 허브의 허리가 뚝 부러졌다. 얼굴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민자는 계집아이의 등을 후려쳤다. 몇몇의 얼굴이 민자를 향해 다가왔다. 민자는 유리문을 밀치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계집아이는 울먹이면서 민자의 뒤를 따랐다. 저 여자도 불임이라면서요? 벽면을 보고 걷던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산모들에게 불친절한 거래요. 뭘 안다고 그래요? 소영이 쏘아붙이자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요. 여자의 대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소영이 사과했다. 여자는 입을 삐죽이더니 이내 걸음을 옮겼다. 아가야,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사진 찍자. 여자가 짐짓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민자가 나간 문이 제자리를 찾았다. 대나무 잎이 잦아들었다. 소영의 등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다. 소영은 수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실내 정원에 머물렀다. 전몸살이 나려는지 가슴 한쪽이 찌르르 저려왔다. 민자는 별명이 깐디 간호사였다. 깐깐하고 성질 더러운 간호사. 인공수정을 한 환자들은 2차와 3차 피검사 수치에 민감했다. 수치가 높아야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헤모글로빈 수치와 황체 호르몬 수치에 희망을 거는 환자들에게 민자는 확률상 그런 거지 그런 원칙은 없다. 개인차가 심하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규정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돌아섰다. 등을 가로질러 세운 빳빳한 주름과 무뚝뚝한 말투는 민자의 다른 이름일지도 몰랐다. 진료를 받는 날 일부러 책을 읽고 있어도 몇 개월째냐고 묻는 사람이 꼭 생긴다. 소영은 진료 차례표를 보았다. 67의 환자가 남아있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실내 정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쪼그리고 앉은
간호사의 등이 보였다. 서리발처럼 딱딱한 등주름. 민자였다. 말을 걸려다가 소영은 주춤거렸다. 오지랖 넓게 참견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사무적인 민자의 말투가 소영은 더 마음에 들었지만 일부러 말을 걸 만큼은 아니었다. 민자는 화분에 코를 박다시피 하고 뭔가를 보는 중이었다. 소영은 잠자코 민자의 곁에 앉았다. 작은 애벌레가 꿈틀거렸다. 흙덩이를 뚫느라 애벌레는 정신이 없어 보였다. 마침내 애벌레가 햇살 속으로 나왔다. 꼬물거리던 애벌레가 방향을 틀다가 화분 밖으로 떨어질 찰나 민자는 얼른 손바닥에 애벌레를 받았다. 자식, 오늘 운 좋았다. 소영의 말에 민자가 까르르르 웃었다. 처음으로 듣는 민자의 웃음소리. 아기처럼 웃는 민자가 한없이 낯설었다. 정문을 나오면서 소영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민자는 아직도 화분 곁이었다. 초음파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소영은 민자의 웃음을 생각했다. 민자의 웃음은 온전한 빛 그 자체였다. 꽉꽉 숨겼던 어둠을 내뱉은 듯한 한 줄기 섬광. 진료를 마치고 실내 정원으로 다시 갔지만 어디에도 민자는 보이지 않았다. 소영은 병원을 나왔다. 버스가 지나가면서 꽁무니로 가스를 뿜었다. 임신 때문에 더 예민해진 후각. 시커먼 화학물질을 꿀꺽꿀꺽 삼키는 느낌에 소영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터덜터덜 걸어 소영은 정류장으로 갔다. 멀미처럼 연이어 오는 현기증 때문에 요즘은 통 운전을 못했다. 곧이어 버스가 다가왔다. H 수목원. 운전석 옆 창에 꽂힌 팻말이 선명했다. 소영은 무작정 버스에 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버스에 가득했다. 소영은 남편을 목소리로 먼저 만났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소영에게 지도교수는 석 달짜리 연구보조원 자리를 추천해 주었다. 선임연구원인 선배의 논문이 소영과 일맥상통하니 이를 배우기 좋을 거라고도 했다. 소영이 연구소로 전화를 했을 때 선배는 대뜸 수목원이라면서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다. 수목원 입구에서 다시 연락하라면서 선배는 전화를 끊었다. 다짜고짜 반말이었지만 선배의 전화 목소리가 왠지 싫지 않았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못생겼다던데. 소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을 내려다보았다. 구두 굽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치마를 입고 나온 것이 걸렸다. 소영은 그 길로 수목원 가는 버스를 탔다. 나뭇잎과 햇살이 보듬듯 흔들렸다. 바람에 실려온 알싸한 나무 냄새가 소영의 까만 머리칼을 흔들면서 지나갔다. 수목원 초입에 다년생 꽃을 모아놓은 화목원이 있었다. 꺾고지를 기다리는 은목서, 금목서 옆에 흙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복수초, 앵초, 돌단풍꽃이 환했다. 선배는 리기다 소나무가 있는 침엽수림으로 오라고 했다. 안내도에서 찾은 침엽수림은 수목원 초입에서 제법 멀었다. 소영은 이정표를 확인하고 올라갔다. 작은 오솔길이 이어졌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열을 맞추어 서 있고 소영의 눈엔 굵직한 나무 둥치만 보였다. 나무 사이로 숨어들어온 햇살은 흙길에서 굵게 일렁였다. 소영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쪽빛 하늘이 보였다. 우둠지에 촘촘히 난 이파리들이 초록과 연두, 노랑으로 나풀거렸다. 나뭇잎 사이로 바다처럼 깊고 넓은 하늘이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 환하게 빛났다. 쪽빛 융단을 타고 초록빛 요정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소영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몸이 저절로 빙글빙글 돌았다. 치마 사이로 바람이 계속 들어왔다. 발 아래 흙은 질 좋은 쿠션처럼 가볍고 푹신했다. 그렇게 좋아요? 존댓말이 오히려 낯설게 들렸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선배의 그림자가 흔들리나 싶더니 성큼성큼 소영에게 다가왔다. 선배를 발견한 소영의 고개가 저절로 땅을 향했다. 둘은 나란히 리기다 소나무가 있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릉이었다가 수목원이 된 곳이라 했던가. 선배는 아파트 시공된 조경수의 활착 상태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부산을 거쳐 대전과 인천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다. 조사 보고서를 2개 작성하려면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만한 튼튼한 다리와 넓은 모자, 까무잡잡한 피부가 필요할 거라고. 소영은 고루 갖춘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능청을 떨었다. 순 많은 선배의 눈썹에 소영의 눈길이 자꾸 멎었다. 학회 세미나를 마친 교수와 소영 일행은 부산에서 만났다. 조사할 부산의 아파트 단지는 언덕에 많았다. 할 일 없이 방에서 뒹굴던 소영의 체력은 금세 바닥났다. 새 등산화 때문에 발 뒤꿈치가 까졌다. 소영의 양말에 핏물이 배었다. 선배는 말없이 걸음을 멈추고 배낭을 뒤적이더니 일회용 밴드와 연고를 내밀었다. 소영의 뒤로 다가와 가방을 떼어냈다. 선배는 소영의 배낭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저만치 앞서가는 교수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선배의 등과 어깨는 교수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땀에 젖은 선배의 티셔츠가 시원한 그늘처럼 보였다. 숙소에 들어간 소영이 발을 주무르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교수였다. 교수는 불쑥 양말을 내밀었다. 함께 간 여학생에게 양말을 빨게 하는 건 교수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답사를 다녀온 선배들이 진저리를 쳤던 상황. 양말을 받는 소영의 손이 떨렸다. 교수를 따라온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양말을 낚아챘다. 소영의 얼굴이 제 빛깔을 찾는 동안 선배는 묵묵히 교수의 양말에 비누를 칠했으리라. 소영은 다음 날 선배에게 시원한 캔커피를 건넸다. 열흘간의 출장 후 설문지를 일일이 코팅해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느라 바빴지만 선배와 소영은 틈틈이 데이트를 했다. 나이테를 더하는 것처럼 선배에 대한 소영의 마음은 켜켜이 쌓여갔다. 리기다 소나무 붉은 기둥 사이에서 웃던 소영이 귀여웠다고. 처음부터 내 여자다 찍었다고. 흙 묻은 어깨를 털면서 엄청 떨었다고. 구두를 신고 빙빙 돌던 소영이 물풀의 나무 같았다고. 남편이 되던 날 선배는 고백했다. 지웅은 허니문 베이비였다. 남에게 당연한 일도 내가 처음으로 겪으면 낯설기 마련. 다른 생명체가 들어온 몸은 예전과 달랐다. 배가 불러오면서 젖가슴이 차츰 커지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뜬금없이 구역질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입덧은 아침에 가장 심했다. 검은 빛이 진해지는 눈 밑,
이틀을 감지 않아도 기름기 끼지 않는 머리칼, 하얗게 변하는 손바닥, 배꼽이 튀어나오고 임신선이 짙어졌다. 아기가 배를 차는 횟수와 엄마가 누워서 쉬는 시간과 비례했다. 딱딱하던 배가 물렁해지면 아기는 더 힘차게 소영의 배를 차면서 놀았다. 꿈틀거리는 아기가 가끔은, 아주 가끔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배가 불러올수록 잠이 쉬이 들지 않아 스탠드를 밝히고 책을 뒤적이기 일쑤였다.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소영을 보고 남편은 엉덩이가 정말 커졌다고 희죽희죽 웃었다. 어둠은 어쩌면 빛을 꽉꽉 감싸 안아서 더 검은 건 아닐까. 소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소영과 민자는 이후에도 가끔 실내 정원에서 부딪혔다. 눈인사를 하고 스쳤지만 소영은 슬쩍 올라간 민자의 입가를 놓치지 않았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의 꼬리가 방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는 시각. 민자가 빼꼼 문을 옆으로 밀고 들어왔다. 간호사복 윗주머니에 꽂은 볼펜이 빛을 따라 움직였다.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라 했던가. 민자가 꾸러미를 내밀었다. 앙증맞은 모자가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민자의 빛을 본 듯 소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녀석 올 때마다 잠만 자네. 고나게 자던 지웅이 몸을 비틀면서 기지개를 켰다. 쉿. 소영은 검지를 입에 대고 웃었다. 햇살은 점점 길고 넓게 병실에 퍼졌다. 지웅의 낯이 발그레해졌다가 이내 안온해졌다. 여리고 작은 몸에도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신기했다. 의사는 신생아 황달이 약간 보인다면서 해가 좋을 때 일광욕을 시키라고 했다. 소영은 지웅의 기저귀를 벗겼다. 고환이 불룩한 지웅의 음경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이놈 여자 몇은 울리겠는걸? 민자가 지웅을 얼렀다. 지웅의 볼록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목한 가슴이 민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움직였다. 민자는 지웅을 옆으로 뉘었다. 노란빛이 감도는 등이 햇살에 연두빛처럼 보였다. 옆구리 쪽으로 작고 여린 지웅의 갈비뼈가 드러났다. 민자는 팔을 들어 지웅의 겨드랑이에 햇볕을 쏘였다. 다른 곳보다 하얗고 투명한 팔 안쪽 살갗에 파란 핏줄이 옅게 비쳤다. 지웅이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민자가 소영보다 먼저 지웅의 다리를 곧게 폈다. 시원하지. 아기들은 이렇게 등 긁어주는 걸 좋아해요. 옆으로 눕힌 지웅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민자가 말했다. 민자의 손길에 지웅은 등을 쭉쭉 폈다. 하얀 베네쩌구리 소매가 한꺼번에 늘어나는가 싶더니 지웅의 팔이 쑥 튀어나왔다. 얼굴까지 빨개지며 온몸을 느려 기지개를 펴던 지웅이 이마를 찡그렸다. 민자는 지웅의 입가로 손을 가져갔다. 손에 따라 입이 움직였다. 민자가 젖병을 가리키면서 빨리요 했다. 소영은 얼른 젖병에 분유를 넣고 따뜻한 물을 담아 흔들었다. 손등에 점점이 뿌려지는 분유가 따뜻했다. 그새를 참지 못하고 지웅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지웅이 이렇게나 배가 고팠어요. 민자는 아이를 얼으면서 젖병을 물렸다. 지웅의 목울대가 바쁘게 움직였다. 볼을 오므리면서 우유를 빨던 지웅의 눈이 어느새 스르르 감겼다. 민자의 품에서 지웅의 숫구멍이 연하게 뛰었다. 민자의 핸드폰 벨이 울렸다.
뒤이어 청소 아줌마가 병실로 계집아이를 데리고 왔다.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지 않는다고 타박을 받던 아줌마는 계집아이를 누가 어떻게 데려왔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벌써 데려오면 어째? 언니가 오늘만 좀 봐달라고 했거든요. 민자가 대신 설명했다. 계집아이는 지웅에게로 곧바로 다가갔다. 햇살에 드러난 지웅의 나체를 보는 계집아이의 눈길이 바쁘다. 소영은 지웅의 다리와 사타구니를 수건으로 덮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지웅의 여린 숨소리만 한동안 침묵을 메웠다. 소영은 이부자리 밑에 놓았던 지웅의 저고리를 뺐다. 따뜻했다. 손으로 싹싹 문지르자 작은 베넷 저고리가 빳빳하게 펴졌다. 움직이는 소영의 어깨에 흥이 들었다. 지웅 왕자님, 이제 옷 입을 시간이에요. 소영은 지웅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민자가 얼른 젖병에 보리차를 따랐다. 소영은 빼앗듯이 젖병을 낚아챘다. 민자의 팔뚝에 물방울이 튀었다. 반사되는 안경알 속으로 소영의 눈이 숨었다. 지웅은 목이 말랐는지 재빨리 물을 삼켰다. 오물거리던 속도가 느려지고 이내 조용해졌다. 곧 엄마 소리를 듣겠죠? 소영은 허리를 구부려 지웅의 볼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날숨에 섞여 나오는 콧바람이 지웅의 얼굴에 닿을까 소영은 고개를 살며시 옆으로 돌렸다. 민자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스친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봐요. 소영이 벽에 등을 기댄 채 허리를 감싼 복대를 풀었다. 상처를 덧댄 가재에 핏자국이 옅게 비쳤다. 민자는 얼른 나가더니 새 거즈를 가져왔다. 드러난 수술 자국은 꽤 깊고 컸다. 상처가 아물고 짙은 노란빛 유우드 소독약은 옅어지겠지만 수술 자국은 훈장처럼 소영이 죽을 때까지 남을 것이다. 복대를 다시 감으면서 소영은 눈 언저리를 찡그렸다. 계집아이가 소영을 보면서 인상을 썼다. 민자는 가느다란 숨을 내뱉었다. 새근새근 지웅의 숨이 들릴 뿐 병실은 조용했다. 난 수술 자국도 부러워요. 민자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가운을 가다듬던 손길을 멈추고 소영은 민자를 보았다. 민자의 눈길이 새초롬하게 감은 지웅의 눈꼬리에 길게 머물렀다. 산후조리원에선 아이를 씻기는 시각은 정해져 한결같다. 간호사는 아기가 자건 말건 순서에 따라 번쩍 안고 가버렸다. 자다가 놀래서 우는 아기가 안쓰러웠지만 목욕을 빼먹을 순 없었다. 지웅은 마치 둥근 구치처럼 속삭이에 꽁꽁 쌓여 소영의 품으로 돌아왔다. 소영은 손을 빼놓으면 작은 소리에도 놀란다는 간호사의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른 속삭이를 느슨하게 했다. 개운해진 지웅은 잠에 빠져들었다.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다. 옷장을 열려던 소영의 몸이 문을 향한다. 소영의 남편이 들어서다 말고 민자와 소영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점심시간이라 들렀어. 민자를 발견한 남편의 처진 눈꼬리에 힘이 들어갔다. 민자가 소영에게 속옷을 임신했을 때 소영이 입었던 팬티를 얻으러 왔다고 말했을 때부터 남편은 혀를 끌끌 찼다. 입 언저리의 까만 점이 얼굴 근육과 함께 실룩거렸다. 민자가 엉거주춤 일어서자 무릎에서 딸랑이가 떨어졌다. 민자가 얼른 딸랑이를 주웠다.
소영의 남편은 민자의 손아귀 위에서 딸랑이를 낚아챘다. 민자가 남편과 소영을 번갈아 보았다. 민자가 얼른 몸을 돌려 문을 향했다. 잠깐만요. 소영이 내민 쇼핑백을 소영의 남편이 가로챘다. 더 이상 못 드립니다. 민자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툭 내뱉었다. 그 여자 팔뚝 봤어? 잔뜩 칼자국이야. 남편의 말이 병실을 넘어 복도로 퍼졌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다른 병실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막혔던 어둠이 서서히 몰려왔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남편과 지웅의 숨소리가 장단을 맞추듯 들렸다. 허나 민자와 소영의 은밀한 거래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소영은 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구석에 쇼핑백이 보였다. 벌써 민자에게 갔어야 할 물건. 산목 가운 주머니에 팬티를 찔러 넣고 화장실로 갔다. 소영은 한쪽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콧잔등에 안경 코받침 자국이 선명했다. 제왕절개를 한 후 소변 호스를 꽂았던 탓일까. 변기에 앉았지만 오줌이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온 소영은 수도꼭지를 올렸다. 왁자하게 쏟아지는 흰 물줄기는 물거품이 크고 고왔다.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온 물은 바닥에 깊이 패여 소용돌이 치는 선화처럼 돌아나갔다. 소영은 다시 변기에 앉았다. 수돗물 쏟아지는 소리에 막혔던 오줌이 질금질금 나왔다. 수돗물 소리와 오줌 소리가 섞였다. 소영은 팬티를 벗었다. 금세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이번엔 분빗물의 빛이 묽다. 처음으로 팬티를 부탁하면서 낯달처럼 희미하게 웃던 민자의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소영은 옷장 속의 쇼핑백을 벌렸다. 입맛을 다시듯 촉촉거리는 소리에 소영의 고개가 지웅을 향했다. 달싹이는 지웅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흐른다. 소영은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좌훈을 할 시각. 소영은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좌훈을 하는 동안 소영의 언니가 전화를 했다. 언니는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게 가는데 좌훈 마칠 시간 안엔 도착할 거라고 말했다. 치마를 벗는 소영이 비틀거린다. 가운의 앞자락을 내리고 팬티를 올리는 소영의 손길이 멈춘다. 핏방울이 또 순간적으로 팬티는 선홍빛으로 물든다. 팬티를 올리는 소영의 이마에 땀이 솟는다. 멀리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지웅의 울음소리가 쨍하게 울린다. 소영의 손바닥에 땀이 차오른다. 바람 한 자락을 밀어내며 소영은 서둘러 좌훈실을 나선다. 소영은 일직선으로 뻗은 은빛 핸드레일을 잡는다. 소영의 지문이 점점이 핸드레일에 들러붙는다. 왜 저렇게 울지? 이모가 있을 텐데. 순간 울음소리가 멈춘다. 소영은 비로소 걸음을 늦춘다. 누리개 젖꼭지를 힘차게 빨고 있을 지웅. 구부정한 소영의 어깨가 처진다. 복도의 창을 따라 한 뼘의 햇살이 소영을 따라온다. 창의 격자 무늬가 고스란히 바닥에 그려진다. 드디어 소영의 병실. 벽면에 붙은 작은 아크릴판을 본다. 심소영 OBN GYN SC 33 M 산부인과. 33살의 심소영이라는 여자가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표시.
문을 열고 들어선 소영의 눈이 화들짝 커진다. 지웅이 없다. 우유병을 물리고 있다고 짐작했던 언니도 없다. 소영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운자락이 열리고 소영의 허벅지가 드러났다. 급하게 다시 일어서던 소영이 잠시 비틀거렸다. 이마에 손을 대고 소영이 중심을 잡는다. 소영은 눈을 찡그리면서 이를 악문다. 소영이 비틀거리며 주머니에 휴대폰을 찾는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음이 들린다. 소영은 병실 탁자에 수화기를 들었다. 네, 간호사실입니다. 대답하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졸음이 가득하다. 아기가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되돌아서는 소영의 얼굴에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습기가 몰려왔다. 소영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다른 병실 문을 열고 우리 아이 못 봤냐고 소리쳤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다.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복도로 나왔다. 뛰어온 간호사가 헐떡이면서 소영을 부축했다. 간호사는 소영에게 진정하고 자신을 병원을 믿으라고 꼭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니 곧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소영은 허정허정 걸어 병실로 들어왔다. 옷장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민자에게 건넬 쇼핑백이 보이지 않는다. 소영은 우뚝 제자리에 멈춰섰다. 소영의 손이 핸드폰 버튼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가 난 후 소영은 핸드폰 통화 버튼을 다시 눌렀다. 똑같은 기계음 멘트. 소영은 복도에 주저앉았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빨리 믿는다고 조심하라던 남편의 말이 귀에 쟁쟁거렸다. 병원으로 뛰어온 남편은 소리부터 질렀다. 사람을 그렇게 믿더니 잘 됐다. 입던 팬티까지 주더니 이제 아기까지 줘버렸냐. 세상 물정 모르는 너 같은 여자들이 너무 많다고 있는 대로 목청을 높였다. 속옷, 팬티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멀리서 아기가 운다. 여러 명의 아이가 동시에 울어도 정확히 제 아기의 목소리를 구별한다. 엄마는 그렇다. 다른 옥타브, 다른 파동을 느낀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힘을 주면 똥을 쌌다는 신호였고 떠나갈 듯이 울음끝이 질기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 그때 익숙한 옥타브의 음이 소영의 귓가에 들렸다. 지웅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목소리에 섞여 고인 피처럼 복도에 흘렀다. 아기를 업은 민자가 서 있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뚫고 소영의 남편은 화살처럼 민자에게 내달렸다. 내려 당장! 민자의 낯빛이 하얗게 변했다. 민자가 등을 돌릴 겨를도 없이 소영의 남편은 지웅을 낚아챘다. 지웅의 딸랑이가 바닥으로 굴렀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를 훔쳐! 민자의 좁은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다. 걷어올린 민자의 팔뚝이 어둑해진 빛을 받아 드러났다. 휘청거리며 달려나간 민자를 아무도 잡지 않았다. 복도를 메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 제자리로 돌아갔다. 소영은 서둘러 민자를 쫓았다. 민자는 실내 정원 구석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민자의 어깨가 다시 들썩거렸다. 민자의 볼은 온통 눈물이다. 쇼핑백을 움켜잡고 나가는데 지웅이가 깼어요. 정신없이 린넨실로 뛰었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요. 민자는 아기가 되지 못한 수정란이
핏물이 되어 쏟아질 때마다 나이테를 그리듯 팔뚝에 생채기를 냈다고 했다. 난 빨간색이 싫어요. 새벽, 개운 것처럼 끈적거리는 생리열로 가득 찬 변기, 무지근한 아랫배의 통증, 끔찍하죠. 민자는 점액질 피가 휴지에 묻어나올 때 눈을 꽉 감는 버릇이 생겼다는 말을 하면서 울었다. 인공수정 후 아랫배가 계속 아프면 실패의 징조라는 것을 아냐고 소영에게 물었다. 민자는 남편의 각진 턱을 볼 때마다 등이 시렸다고. 기다려주지 않는 참을성 없는 남편이 미웠다고. 사람은 입이 아니라 몸 어떤 것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흐느꼈다. 민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보았던 린넨실 캐비닛을 잊을 수 없다고. 옆구리에 쇼핑백을 낀 채 지웅을 부여하는 자신이 미친 여자처럼 보였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소영은 손바닥으로 민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민자의 어깨가 다시 들썩였다. 토요일 오후의 햇살에 가로수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자가 병원 입구에 나타났다. 계집아이와 함께였다. 소영은 말없이 경적을 울렸다. 수목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집아이와 지웅이만 중얼거렸다. 수목원은 아직 겨울이었다. 잎사귀를 새로 틔우는 나무엔 봄이 더디다. 여름을 담고 가을을 지난 나무들은 겨울 동안 묵묵히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설 채비를 하는 중일 게다. 햇살에 마른 나뭇잎은 밟을 때마다 사각거렸다. 날씬한 서나무 숲을 지나고 낙엽송 둥치가 우뚝 솟은 길을 지났다. 붉은 빛에서 주황빛으로 변한 길. 발 아래에서 물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바삭거렸다. 소영구와 민자는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수목원으로 가는 길이 점점 짧아진다고 느끼는 만큼 소영과 민자의 간격도 좁아졌다. 잿빛으로 하늘이 짙어진 오후, 민자가 처음으로 수목원의 봄이 자신의 마음을 닮았다고 이야기했다. 둥치가 붉은 리기다 소나무 숲길이 보였다. 굵은 소나무 가지가 이웃한 굵은 둥치를 감쌌다.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중간에서 단단하게 얽혀 붙어 있었다. 민자와 소영은 나란히 서서 굵은 기둥을 따라 눈길을 옮겼다. 다음 달에 시험관 시술을 할 거예요. 나뭇가지가 지난번보다 팽팽해진 것처럼 보였다. 수목원 그늘은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빛이 드는 순서대로 목련 꽃망울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뽀얀 솜털에 쌓인 꽃망울은 여린 연두빛 이파리 속에 살포시 안겼다. 소영은 목을 젖혔다. 알싸한 나무 향기에 눈이 저절로 감겼다. 콧속이 봄바람으로 가득 찼다. 봉긋하게 부푼 젖가슴에 봄바람이 가득 내려앉았다. 연노랑 이파리가 하나 둘 돋아난 생강나무도 눈에 띄었다. 가느다란 빛의 손길에도 세상은 빛으로 가득했다. 꿩의 바람꽃, 희열이, 풍년화, 미치광이꽃, 깽깽이꽃이 앞다투어 피어나려면 햇살이 더 필요했다. 복수초, 풍년화, 산수유, 생강나무, 개나리가 지천으로 피어나면 세상은 샛노란 빛깔로 변할 것이다. 조팝나무, 이팝나무가 필 때쯤 수목원은 무대에서 화려한 백색 조명을 받은 배우처럼 더없이 환해지겠지. 가지 사이로 쳐다본 목련꽃은 환장하도록 눈부시다고 둘은 이야기했다. 한 줄기 햇살이 곰솔가지를 뚫고 민자의 등을 지나 푹신한 흙바닥까지 내려왔다. 유모차에서 지웅이가 발을 계속 허우적거렸다.
업어달라는 신호였다. 민자는 얼른 유모차 및 바구니에서 아기 포대기를 꺼냈다. 민자는 소영에게 포대기를 건네주고 등을 대고 섰다. 포대기에 갇힌 지웅이가 발을 쭉 뻗었다. 끈을 매던 민자가 기우뚱했다. 소영의 손이 얼른 지웅의 엉덩이를 받쳤다. 민자가 소영을 보면서 눈웃음을 쳤다. 앞서가는 계집아이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갔다. 되돌아 걸어온 계집아이가 엄지와 검지를 서로 비볐다. 아직은 초록빛인 은행잎이 바람개비처럼 빙글빙글 돌아갔다. 계집아이 쪽으로 지웅이가 손을 뻗었다. 털이 소복한 긴 꼬리를 쭉 펴고 청설모 2마리가 쪼르르 나무 둥치를 탔다. 계집아이가 쏜살같이 내달렸다. 민자도 함께 달렸다. 지웅이도 민자의 등에 붙어 껑충껑충 달렸다. 민자의 발그레한 얼굴에 한바구음이 걸렸다. 계집아이는 지웅의 손을 잡으려 폴짝폴짝 민자의 곁에서 뛰었다. 지웅이가 계집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계집아이의 손에 머리카락과 지웅의 손이 함께 잡혔다. 지웅의 손가락에 가느다란 계집아이의 머리카락이 숨었다. 계집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그럭 쭈그럭 바닥에 묻혔던 유모차 바퀴 소리가 다시 들렸다. 빛이 없는 곳에서도 씨앗은 봄을 준비하는 법이다. 겨우내 딱딱했던 땅이 봄 기운을 받은 듯 축축했다. 낮은 곳을 향하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온 힘을 다해 땅을 뚫고 나오리라. 네 사람은 어둑한 오른쪽 편백나무 숲길로 접어들었다. 숲길은 어둡고 깊었다. 민자와 소영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편백은 검붉색 기둥을 단단히 받치고 우뚝 솟았다. 숲속 길은 편백향으로 가득했다. 찹찹한 향기가 온몸을 저몄다. 비릿한 찬바람이 겨드랑이를 스쳤다. 소영은 민자의 손을 잡았다. 봄을 기다리는 새순처럼 민자의 손이 촉촉하다. 둘의 그림자가 일직선을 이루었고 오랫동안 함께 숲을 거닐었다. 지웅이와 계집아이의 몸짓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계집아이가 지웅을 보고 연신 까르르르 웃었다. 꽃망울이에요. 아기를 닮은 여린 꽃대가 가지마다 촘촘하다. 지웅을 비롯한 4명의 고개가 일제히 나뭇가지에 가 닿는다.